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석소장의 초기 영상과 다르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목소리가 조금 어른스러워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 석소장은 입시철 때마다 목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평소에는 목소리가 조금 고음이 많이 섞여 있는 편인데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목이 점점 나가가지고 굉장히 저음형 목소리로 바뀌는 경우가 많으니까 영상 초기에는 석소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녹음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다 똑같은 사람이 녹음을 하는 것이니까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동국대학교의 자기소개서 인재상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는 국내에서 최초로 불교학과를 개설한 대학으로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사회과학대학 정치행정학부 소속으로 북한학 전공을 운영하며 통일 이후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는 대학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연극학이나 영화 영상학을 기반으로 한 예체능 분야와 경찰학, 범죄과학을 기반으로 한 경찰 사법 계열에도 특화를 갖추고 있는 4년제 종합대학으로서 인문학, 종교학, 예술, 경찰 행정 분야에 전통적으로 강점을 가진 대학이기도 하니까 이 동국대학교를 지망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런 점을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동국대학교는 현재 다른 일반적인 종합대학교와 달리 굉장히 복잡하게 캠퍼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 캠퍼스, 그리고 바이오메디 융합 캠퍼스, 그리고 경주 캠퍼스, LA 캠퍼스까지 총 4군데의 캠퍼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캠퍼스들이 동국대학교 본교와 같이 행정적으로 처리되는 이원학 캠퍼스는 아니기 때문에 동국대학교 지원을 고민하는 학생들이라면 다음에 이어질 동국대학교의 캠퍼스 분석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현재 동국대학교는 4개의 캠퍼스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바이오메디 융합 캠퍼스는 동국대학교의 본교 서울 캠퍼스와 분교 경주 캠퍼스의 이원학 캠퍼스입니다. 아니, 한 학교가 어떻게 본교와 분교의 이원학 캠퍼스가 동시에 될 수가 있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바이오메디 융합 캠퍼스는 본교, 분교, 이원학 개념 없이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의 인프라를 활용한 생명과학 연구 역량을 특성화시키기 위해 설립된 별도의 캠퍼스로서 본교와 분교 양 캠퍼스의 학과들이 모여서 설립된 경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동국대학교 고양 캠퍼스의 설립 인정 배경에는 굉장히 복잡한 내부 사정들이 꼬여 있기 때문에 동국대학교는 다소 광범위하게 학제를 운영하고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 서울 캠퍼스와 경주 캠퍼스 그리고 바이오메디 융합 캠퍼스에 소속되어 있는 단과대학들에 대해서는 석소장이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바이오시스템 대학은 기존까지 서울 캠퍼스에 위치해 있던 단과대학이 편입을 했는데, 여기에 설립되어 있는 약학대학은 경기도의 약학대학 TO를 받아서 설립이 됐고, 의과대학은 본과 2학년까지 경주 캠퍼스, 그리고 본과 3학년 2학기 및 4학년 과정은 고양 캠퍼스에서 이수를 하게 됩니다. 한의과대학은 본과 1학년까지는 경주 캠퍼스, 본과 2학년부터는 고양 캠퍼스에서 이수를 하게 되고요. 이처럼 다양한 전공을 운영하기 위해서 4개 캠퍼스를 보유한 동국대학교는 그 전공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대학들 중 하나이니까, 이 동국대학교의 이력이나 아니면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댓글에 있는 블로그 컨텐츠로 들어오셔서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동국대학교의 교육 이념과 인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동국대학교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을 가진 불교대학의 주축으로서 교육 이념 역시 다른 국공 사립대학교들과는 달리 불교 이념을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동국대학교는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학술과 인격을 연마하고 민족과 인류사회 및 자연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자비를 충만케 하여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세계의 구현을 건학 이념으로 한다라는 멘션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동국대학교가 얼마나 불교 친화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고요. 불교학과 혹은 불교미술 전공을 고민하고 있는 학생이 아니어도 인재상 적합도가 주요 평가 지표로 작용하는 동국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지혜와 자비 등의 불교 관념과 관련된 평소의 경험 등을 자기소개서나 생활기록부에 잘 어필할수록 대학교의 인재상 적합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동국대학교의 교육 목적과 인재상 역시 불교 이념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동국대학교는 화쟁령 인재라는 고유의 인재상을 확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화쟁령 인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글로벌 경제환경과 4차 산업혁명은 이질적인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새로운 의미가 창출되는 초연결 사회로서 창의와 혁신을 요구하는 시대이다. 불교의 화쟁이란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공통된 의미를 파악해서 보다 높은 가치를 이끌어내는 사상으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을 하고 있고, 동국대학교는 이런 불교 이념을 받아들여서 창의 융합적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고 깨달음을 실천해서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인재를 화쟁령 인재라고 명명을 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화쟁령 인재라고 봤을 때 다른 인재상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도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 화쟁령 인재의 본질을 생각을 해보면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인재를 동국대학교 나름대로의 시야에서 구체화시킨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워요. 자, 동국대학교의 교육 목적도 건학 이념에 따라서 학술의 이론과 응용 방법을 연구, 교수하여 불교를 비롯한 한국 문화의 세계화에 노력하며 민족과 인류사회의 이상실현에 기여할 지도적 인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3가지의 교육 목표가 픽스가 되어 있는데, 창조적 지식인, 도덕적 지도자, 그리고 진취적 도전자, 이렇게 3가지로 구체화가 되어 있습니다. 동국대학교의 경우 화쟁령 인재라는 고유의 융합형 인재
인재상을 아주 명확하게 확립해 놓은 학교이기 때문에 이 인재상 자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진행하진 않을 거예요. 그 대신에 동국대학교에서 과거에 공시했던 인재상들과 현재 동국대학교에서 새롭게 재정립한 인재상 사이의 차이점들을 명확하게 짚어보며 동국대학교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할 것인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동국대학교 인재상 변화 양상은 다음과 같아요. 2016년 기준까지만 해도 창조적 지식인, 진취적 지도자, 도덕적 현대인이었는데 2020년 기준으로는 창조적 지식인, 그리고 도덕적 지도자, 진취적 도전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창조적 지식인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2016년 당시 동국대학교에서는 창조적 지식인에 대한 정의를 한국 문화를 세계화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싱커라고 정의를 했었어요.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이상세계 구현을 목표로 하는 동국대학교에게 창조적 지식인이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기반으로 세계화 현상과 한국 문화의 변화 양상을 유기적으로 파악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한국 문화의 세계화를 꾀하는 인재였고, 이는 지금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학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창조적 지식인의 인재상을 어필하고 싶다면 고교 시절 한국 문화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여러 활동들을 경험해본 일화를 기재하면 동국대학교가 오랜 기간 꾸준하게 선호해온 창조적 지식인 인재상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석 소장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와 세 번째 인재상에 대해서는 석 소장이 함께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 동국대학교 인재상 설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나치게 짧은 주석이었어요. 너무나도 단순한 설명으로 인해서 동국대학교가 추구하는 인재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려웠을 뿐더러 그나마 짧은 주석은 동국대학교만의 특성을 살렸다기보다는 여러 주요 대학들의 인재상을 싹싹 긁어 모아서 좋은 점만 우겨 넣은 듯한 이미지를 주었습니다. 오죽하면 동국대학교 자기소개서에는 나무아미타불을 써야 합격한다라는 낭설이 생기기도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석 소장이 2016년 당시 분석했던 인재상 콘텐츠를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2016년 당시까지 지도자 앞에는 진취적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도자라는 역할군과 영챌린저라는 어휘를 통해서 동국대학교에서는 도전의식을 굉장히 중요시하는구나라는 사실을 도출해낼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고도기술 사회에 부응하는 이라는 멘션을 포함시키면 해당 인재상은 합리적인 사고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는 진취적 태도로 무장한 지도자인 동시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으로 발전할 미래기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도전의식 가득한 인재로 해석이 가능해져요. 간단한 어휘 갖고 너무 과하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다른 인재상이었던 도덕적 현대인 역시 같은 방식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6년 당시 도덕적 현대인이 이렇게 있었고, 거기에 붙은 멘션은 지혜와 자비를 겸비한 에티컬 앤드 글로벌 리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은 세계 시민으로서 국제사회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글로벌 역량을 중시하는 것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지혜와 자비를 겸비한 도덕적인 에티컬이라는 조건을 포함하는 순간 해당 인재상은 세계 시민으로서 국제사회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글로벌 역량을 지니고 있는 인재인 동시에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인간적 갈등들을 지혜와 자비로 포용할 수 있는 도덕적인 인재로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보통 주요 대학교에서는 인재상을 정확히 구분해서 각자 원하는 역량을 학생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어필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2016년 당시 동국대학교 인재상은 지금 딱 보면 알 수 있다시피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한 군데 혼합시켜 놓은 양상을 띠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2020년에 들어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창의, 혁신, 사회공헌에 대한 개념들이 모두 화쟁형 인재로 명확하게 정의가 됐고, 교육 목표 자체도 아주 깔끔하게 재정립이 되었으니까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도덕적 지도자란 결국 지혜와 자비의 불교적 이념을 기반으로 현대사회를 이상적인 세계로 이끌 수 있는 인재를 의미하며, 진취적 도전자란 어떤 환경이든 실천력과 도전의식을 토대로 최선을 다하는 인재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교육 목표에 대한 해석이 훨씬 간단해졌죠. 뿐만 아니라 창의융합, 정보기술 활용, 대인관계, 의사소통, 자기개발 관리, 글로벌 등의 동국대학교가 추구하는 6대 핵심 역량을 함께 공시함으로써 동국대학교가 어떤 역량을 중요시하고 어떤 미래를 꿈꾸는지 유추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 동국대학교 지원을 고려하는 학생들은 본 컨텐츠를 토대로 동국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재상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동국대학교 인재상은 여기서 마칠 예정이고, 동국대학교의 경우 경희대학교와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인성평가 비율이 굉장히 높은 대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석 소장이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은 인성 기반으로 합격을 했던 학생의 합격 사례 영상 콘텐츠를 함께 첨부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끝나고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 콘텐츠는